조선 명종시대 불교의 중흥과 몰락을 상징하는 승려보우의 생애와 문정왕후와의 기이한 인연, 그리고 승려보우의 비참한 죽음. 1. 보우의 등장과 문정왕후라는 거대한 배경. 보우의 본명은 이신이며 호는 허응당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출가하여 산속에서 수행하던 평범한 승려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은 당시 조선의 실권자였던 문정왕후를 만나면서부터입니다. 문정왕후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으며 아들 명종이 후계자 없이 승하할까봐 늘 불안해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안녕을 위해 불교를 중흥시키고자 했고, 이때 눈에 띈 인물이 바로 보우였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문정왕후는 꿈속에서 신령한 승려를 만났는데 그 모습이 보우와 똑같았다고 전해집니다. 문정왕후는 보우를 만난 후 그를 살아있는 부처처럼 받들었습니다. 보우는 단순한 종교적 조언자를 넘어 문정왕후의 정치적 파트너가 되었고, 이는 성리학적 질서가 지배하던 조선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2. 불교 중흥의 기수. 보우의 파격 행보. 보우는 문정왕후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파격적인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승과 제도의 부활입니다. 연산군 때 폐지되었던 승과가 다시 실시되면서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같은 인재들이 공식적으로 배출되었습니다. 또한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사찰들을 정비하고 선종과 교종의 두 종파를 다시 세워 불교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 시기에 보우는 봉은사 주지로 있으면서 불교 행사를 대대적으로 열었습니다. 궁궐의 여인들은 물론이고 일부 관리들까지 보우에게 머리를 숙이며 축복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유교 선비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균관 유생들은 보우를 요사스러운 중이라는 뜻의 요승이라 부르며 그를 처형하라는 상소를 빗발치게 올렸습니다. 명종 또한 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보우를 대놓고 옹호하지는 못했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보우의 활동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문정왕후와 보우를 둘러싼 기괴한 야사들. 문정왕후와 보우 사이에는 흥미로운 야사들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는 문정왕후가 보우에게 왕실의 보물들을 내주어 절을 짓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우가 주문을 외우면 병든 자가 낫고 마귀가 물러갔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정왕후는 그를 신격화했습니다. 심지어 문정왕후가 죽기 전 보우에게 자신이 죽으면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당시 유교 국가에서 왕비의 장례를 불교식으로 치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신하들은 보우가 대비를 홀려 나라의 근간을 흔든다고 분노했습니다. 또 다른 야사로는 보우가 문정왕후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기이한 방수를 썼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 이는 그만큼 보우가 문정왕후의 일상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시사합니다. 4. 문정왕후의 승하와 보우의 급격한 몰락. 1565년 보우의 거대한 방패였던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곧 보우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신하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보우를 탄핵했습니다. 유생들은 봉은사로 몰려가 보우를 직접 끌어내려 했고, 명종 역시 더 이상 승려 보우를 보호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명종은 보우의 승직을 박탈하고 그를 제주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이때의 기록을 보면 보우는 유배지로 가는 길에서도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다고 합니다. 유교적 가치관이 강했던 당시 사회에서 왕실을 현혹한 승려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엄청났습니다. 보우는 제주도에서 고립된 채 비참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5. 제주도에서의 비참한 처형과 죽음. 보우의 마지막은 아주 잔혹했습니다. 당시 제주 목사였던 변협은 보우를 매우 증오했습니다. 그는 명종의 명확한 처형 명령이 내려오기도 전에 보우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변협은 보우에게 가혹한 고문을 가하며 내가 정말 신통력이 있다면 여기서 빠져나가 보라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결국 보우는 제주도 관아에서 매를 맞아 죽거나 목이 잘려 처형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시신은 제대로 수습되지 못하고 버려졌으며 이 소식을 들은 한양의 유생들은 나라의 큰 혹이 제거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그를 불교를 지키려다 희생된 순교자로 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권력의 정점에서 외척과 결탁했던 요승으로 기록되는 이중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6. 승려보우가 남긴 역사적 유산. 보우의 생애는 비록 비극적으로 끝났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작지 않습니다. 그가 부활시킨 승과를 통해 배출된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는 약 30년 후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보우의 불교 중흥 정책이 없었다면 조선의 승병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보우의 죽음은 조선에서 불교가 완전히 중앙 정치 무대에서 퇴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불교는 산속으로 들어가 민중의 종교로 남게 되었고 조선은 철저한 성리학 일변도의 사회로 굳어지게 됩니다. 보우는 권력의 단맛과 역사의 쓴맛을 동시에 맛본 파란만장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강력한 대비의 총애를 받으며 조선의 부처라 불렸던 승려보우. 하지만 그의 영광은 대비의 숨결이 멈춤과 동시에 차가운 칼날로 돌아왔습니다. 권력의 비정함과 종교적 신념이 충돌했던 명종시대의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승려보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